안녕하세요. 2021년에도 집값이 오를까요? 전세 대란은 어떻게 될까요? 땅에 돈을 묻는 건 어떻습니까? 상가 투자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이런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2021년이 신축년 소해니까 사주로 풀면은 이게 토생금이라 그러더라고요. 땅을 파헤쳐서 금을 캔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재건축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너무 속단한 일은 아니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집값은 198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배 올랐습니다. 전세금은 6배 올랐습니다. 딱 느끼시는 게 있죠? 맞습니다. 전세금이 집값 상승을 밀어올립니다. 2020년에 집값이 올랐던 것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분들이 대거 매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집값이 다 올랐다네요. 특히 슈퍼시티라고 아시죠? 서울뿐만 아니라 도쿄, 뉴욕,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죠. 이런 슈퍼시티 치고 핵심 번화가 주거 지역의 아파트 평당 1억 원 안 하는 데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흐름도 좀 살펴보면서 집값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전국 집값은요. 서울 집값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6배 오르니까 전국 집값이 따라 올랐거든요. 서울 집값은 강남 집값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배 반이 오르니까 서울 집값이 또 따라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 강남 집값이 어떻게 되고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알면 집값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전세금이 밀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은 왜 오를까요? 이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중소득층의 주거 형태를 보니까 2018년에는 28% 정도가 전세를 사셨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24% 정도로 추정됩니다. 줄었거든요. 왜 줄었을까요? 맞습니다. 전세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이 물량 감소가 전세금 오르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짝수회 효과도 있습니다. 이 짝수회 때 임대차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짝수회가 되면은 임대차 수요가 몰리거든요. 이것도 2020년에 전세금 대란을 만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1년이 돼도 이러한 게 크게 안 바뀔 거라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은 전세 살면서 로망이 하나 있다면 내 집 마련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집을 그렇게 사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금이 서울 지역 10배 올랐거든요. 그동안에 집값은 6배 올랐습니다. 전세금 상승률이 더 가팔라요. 강남의 전세금은 10배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7배 반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토끼띠 뛰는 전세금 따라가느니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2021년에는 재건축 수요도 늘어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늘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것도 전세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요. 결론, 21년의 전세 대란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상반기까지는 꼿꼿하겠지만은 하반기 들어서면서 하락 국면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이 벌집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거래와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집값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예상하는 건데요. 현재는 사국면입니다. 집값이 강보합을 보이고는 있지만 거래량은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습니까? 대출을 차단했죠. 게다가 물량도 많이 공급이 줄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서울 지역은 2020년에 전년 대비 50% 줄었고요. 경기도 지역은 전년 대비 25%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은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달에 양도세 혜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수요와 공급 다 얼어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급냉하게 되면은 얼어붙으면 가격은 급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악재가 있어요. 가계부채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 침체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내놓는 사람이 생깁니다. 급매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경매물건이 출회되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급매물이나 경매물건이 쏟아지면 가격은 급락하게 됩니다. 2021년 집테크는 하반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내려갈까요? IMF 당시에는 18.5% 하락했습니다. 2003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한 6% 하락했습니다. 2021년에 가계부채가 터지면 20% 정도 하락을 예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절반 정도의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에 멈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한 10% 정도 하락을 하면 매수자가 다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 돈을 묻는 건 어떻습니까? 예, 이 지도를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빨간색 칠한 곳은 피하셔야 돼요. 인구가 빠져나가거나 또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초록색에 칠한 곳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또는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초록색 칠한 지역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또는 조성 대상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곳의 그린벨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인구가 유입되고 또 고속교통망이 지나는 곳을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곳은 어디냐면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대전, 천안, 세종시를 잇는 삼각벨트, 신공항 건설 호재가 있는 제주 또는 가덕도 지역, 그러면 울산과 경남까지 다 포함이 되네요. 이런 지역의 그린벨트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가에 투자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라인 매출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오프라인 가더라도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중이 1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편의점을 합하면 전체 소비의 3분의 2예요. 오프라인 상점의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어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비대면 언택트 문화는 불가피하거든요. 비대면 언택트 문화에서는 온라인 쇼핑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마치 그 건물을 지을 때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내도 건물 모양이 안 바뀝니다. 이러한 것이 온라인 쇼핑에도 그대로 드러날 걸로 봅니다. 언택트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되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더라도 온라인 비중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면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가의 종말인 거죠. 그래서 상가에 투자하는 건 말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대단지 상가도 일단은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총잣돈 모을 땐 주식이 좋지만 총잣돈 굴릴 때는 부동산이 안성맞춤이다. 맞습니다. 21년 총잣돈을 부동산으로 굴리시는 여러분에게 대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